단장 한국급식센터를 폐쇄하시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의 이 한마디에 선수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2026년 2월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를 자부하던 이탈리아였지만 선수촌 식당은 아수라장이었죠. 예산 300억 원 삭감으로 배겨 개국 2,000명의 선수들이 차가운 빵과 치즈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급식센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 올림픽에서 주인 행세를 해? 중국 체육총국 체누이는 비웃으며 IOC에 한국 활동 중단을 요청했고 식자재 운송 트럭을 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부상 입은 국정원 요원이 빗속을 뚫고 식자재를 탈환해냈고 K런치박스 해시태그는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죠. 더 충격적인 건 밀라노 외곽 낡은 호텔에서 소트 12개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5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45살 요원 한 명이 올림픽 역사를 바꿔놨을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사흘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준입니다.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소속이죠. 45살, 이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을 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대한체육회 행정 담당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선수단의 안전과 물자 보급을 총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개막식 다음 날 새벽 6시 선수촌 주변을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밀라노 거리를 뒤덮고 있었어요. 손등에 닿는 공기가 칼날처럼 시렸습니다. 선수촌 식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길래 발걸음을 옮겼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그만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21살 피겨 선수 수진이가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망설이고 있더군요. 옆에 앉은 쇼트트랙 코치님은 차갑게 식은 치즈를 한 입 베어 물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경기를 뛰란 말이야. 누군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탈리아, 세계가 인정하는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 식단이 이 모양이라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운영 미숙이라는 핑계로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 선수들을 위한 배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그 아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평창 올림픽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한식 뷔페 앞에서 환호하던 모습, SNS에 올라온 비빔밥 사진들, 한국 음식 최고라고 외치던 외국 선수들의 얼굴, 그때 우리가 보여줬던 환대와 지금 우리 선수들이 받는 대우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컸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선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막내 선수가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어요. 코치가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죠.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음식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와 본부에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지 급식 상황 심각, 선수 컨디션 관리 비상. 답장은 즉시 왔어요. 최우선 조치 승인, 필요한 모든 수단 동원 가능.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식기를 내려놓으며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어요. 빈속에 차가운 빵만 우겨넣은 탓이었죠. 코치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를 굶기는 국가는 없다. 제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올림픽은 전쟁이에요. 평화의 이름을 빌린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제대로 된 보급도 없이 빙판 위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 문제가 아니라고,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제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식당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요원의 냉정함 뒤로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대한체육회 급식지원팀장 이정이었습니다. 52살, 25년 경력의 베테랑 영양사죠.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어요. 선수촌 뒤편 카페, 30분 후에요. 정희 씨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두 손에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더군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봤습니까? 아침 식사 광경을. 네, 정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젯밤 선수 3명이 컨디션 난조를 호소했어요.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측에 항의했지만 예산 문제라며 발뺌만 하더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첩보전이 아닙니다. 보급전입니다. 정희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죠? 팀장님, 평창 때 기억나십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각국 선수들에게 보여준 환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품격이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품격을 지킬 힘조차 없이 빙판에 서고 있습니다. 정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식자재 수급부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00쌀을 들여오겠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죠. 된장, 고추장, 김치, 우리 아이들이 먹던 그 밥상을 여기서도 차려줄 겁니다. 정희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민준 씨, 당신 정체가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죠.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은 생존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자존심이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상부터 지켜냅시다. 정희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저하던 불안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바로 그날 오후 저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외곽 선수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낡은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죠. 한때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손님이 뜸한 곳이었어요. 여기요? 정희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건물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이 한적하고 보안 유지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주방 시설이 있죠. 호텔 주인은 흔쾌히 전세를 허락했습니다. 표면적으론 한국문화홍보관 준비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개조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호텔은 완전히 변했어요. 1층 식당은 대형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20인분을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 산업용 냉장고 5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에서 공수해온 스테인리스 소재 12개가 줄지어 놓였죠. 정희 씨가 조리팀 14명을 배치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3교대 체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까지 커버합니다. 저는 외교부와 협력해 특별 운송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외교 행랑으로 위장한 식자재가 매주 이틀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2,000쌀, 된장, 고추장, 김치, 심지어 멸치와 다시마까지. 우리 아이들이 먹던 바로 그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호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이쪽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CCTV에 잡힌 얼굴을 확인하니 중국 체육 관계자였죠. 시작됐군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안팀을 추가 투입했어요. 호텔 주변에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마다 암호를 걸었습니다. 식자재 운송 차량에도 GPS 추적기를 달았죠. 그날 밤 지하 창고에 첫 번째 쌀 가마니가 도착했습니다. 정희 씨가 포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드디어 우리 밥을 지을 수 있겠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아침마다 호텔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였죠. 민준 씨, 이거 보세요. 정희 씨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중국 체육 언론 기사였어요. 한국 선수촌 밖 비밀시설 운영 의혹.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기사를 쓴 사람은 중국 체육총국 해외협력관 첸웨이였습니다. 48살,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각종 공작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특정 국가가 불법적인 영양 보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조직위원회 담당관 안드레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스터 한, IOC에서 조사관을 보낸답니다. 내일 아침 10시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 측 제보가 있었대요. 당신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제공한다고. 안드레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희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솥을 치워야 하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건물에서 첸웨이가 비웃듯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치우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히려 정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희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들키면. 들킬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희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외교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식약처에 모든 식자재의 안전검사 증명서를 요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섰습니다. 민준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희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뒷문으로 식자재를 옮기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방에선 조리팀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막내 조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 때문에 선수들이 불이익 받으면 어쩌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4명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조명 아래로 나가야 한다니. 팀장님, 제가 정희 씨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선수들 식사 지원이죠. 맞습니다. 그게 범죄입니까? 정희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지만 그럼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양복 재킷을 걸쳤어요. 우리는 금지 약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수단 전용 건강식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죠.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IOC 조사관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옆엔 첸웨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제 주머니 속에 외교 면책 특권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우리는 숨길 게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정희 씨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밥상이 떳떳하다면 세상에 당당히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IOC 조사관 2명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뒤따라 들어온 첸웨이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비죽 웃고 있었죠. 그리고 조직위 담당관 안드레아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수석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 선수단을 위한 영양관리 연구소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보시겠습니까? 1층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왔어요. 막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조사관들이 멈춰섰어요. 그들이 예상한 건 수상한 약물 제조 시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정성스레 끓인 사골국, 그리고 형형색색의 나물들이었죠. 이게 안드레아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음식이잖아요? 한국 전통 약선 요리 기반의 컨디셔닝 식단입니다. 정희 씨가 나서며 설명했어요. 모든 식자재는 유기농이고 이탈리아 식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식자재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수입 통관 서류, 조리사 위생교육 이수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뒀죠. 첸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불공정한 특혜입니다. 특혜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선수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게 특혜입니까? 그럼 당신네 중국도 하시면 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에 이끌린 안드레아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어요. 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정희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식 된장국입니다. 한 번 더 드셔보시겠어요? 안드레아는 그날 점심을 우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윤기 흐르는 흰쌀밥. 그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선수들이 매일 먹는단 말이죠. IOC 조사관들은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체네이는 이를 갈며 나갔지만 안드레아는 남았습니다. 미스터 한. 그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수촌 식단 실패로 사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예산은 깎였고 인력은 부족하고 각국 선수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기회였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죠. 우리 남는 식자재와 조리법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안드레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물자 이동의 그린 패스를 주십시오. 검문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요. 안드레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물어보면 당신들 비결을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가 따뜻한 숭늉 한 잔을 안드레아 앞에 놓았어요. 이건 뭡니까? 안드레아가 물었죠. 누룽지 차예요. 정희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이거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안드레아는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곤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안드레아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미스터 한, 다음 주에 밀라노 시장 주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장 시연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장 시연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밀라노 시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현지 언론이 앞다퉈 취재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대기실에서였어요. 수진이가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데 노르웨이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그게 뭐예요? 한국 도시락이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불고기랑 김밥이에요. 한 입만 맛봐도 될까요? 수진이가 김밥 한 조각을 건넸어요. 노르웨이 선수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오 마이 갓. 그 장면이 SNS에 올라갔어요. 해시태그는 K런치박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호텔 앞이 난리가 났어요. 각국 선수들이 저희도 맛볼 수 있나요? 라며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민준 씨, 이거 어떡해요? 정희 씨가 당황했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요. 다 받아줍시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락 외교 아닙니까? 조리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주먹밥, 김밥, 떡볶이, 심지어 핫도그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었죠. 일주일 후 K런치박스 해시태그는 조회수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금메달 후보 캐나다 선수가 한국 음식 먹고 컨디션 최고 라고 인터뷰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코치단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것도 좀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정희 씨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메달이 아닌 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CCTV를 확인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중국 선수 2명이 코치 몰래 호텔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연속으로 따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피겨까지. 수진이는 시상대에서 우리를 먹여 살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어요. 언론은 열광했죠. 한국의 비결은 K푸드, 밥심으로 금메달 쓸어 담아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체뇌이의 움직임이 수상했거든요. 민준 씨, 이거 보세요. 보안 팀원이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측이 밀라노 현지 조직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뭘 하려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식자재 운송 트럭 한 대가 연락이 끊겼어요. GPS 신호도 사라졌죠. 트럭엔 이번 주 물량 전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그리고 2,000쌀 100kg.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정희 씨에게 말했어요. 의도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 불공정한 특혜를 중단하라. 팻말을 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죠. 뉴스를 보니 시위대 뒤편에 중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배우가 누군지 뻔했어요. 안드레아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스터 한, 조직위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신의 활동을 제한하라고. 버텨주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조금만 더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건물에서 첸웨이가 와인잔을 들고 이쪽을 향해 건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호텔 전력이 나갔습니다. 조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주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던 웅웅거리는 소리도 멈췄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전력회사에선 정전구역이 아니라는데. 보안팀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즉시 알았죠. 외부 공작이라는 걸. 누군가 우리 건물만 골라서 전기를 차단한 겁니다. 정희 씨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식자재들이. 이러다 다 상합니다. 내일 아침 도시락을 못 만들어요. 발전기는요? 제가 물었죠. 용량이 부족합니다. 냉장고 5대를 다 돌릴 순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연락이 끊겼던 트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라노 외곽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컨테이너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했어요. 고추장이랑 된장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까?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리팀이 술렁거렸어요. 이러면 이번 주 식단을 못 채워요. 선수들 결승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희 씨가 주저앉더니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제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 우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났죠. 중국 언론은 벌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급식 지원 시스템 붕괴, 도시락 신화 끝났나 비아냥거리는 제목들이었어요. 선수촌에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도시락 배달 가능합니까? 코치들의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암호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임무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 씨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바로 그때 호텔 정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연 건 안드레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안함만 가득했어요. 미스터 한,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죠. 조직이 결정입니다. 당신의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언제부터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일 아침부터요. IOC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드레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첸웨이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대요. 당신들이 선수촌 규정을 위반했다고.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수촌 식당엔 다시 차가운 빵만 남았어요. 수진이가 빈 도시락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봐요. 코치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인터넷엔 조롱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한국은 사기였어. 금메달도 음식빨이었나? SNS에선 K런치박스 대신 K프로드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어요. 저는 첸웨이를 추적했습니다. 트럭을 탈취한 현장을 찾아내려 밀라노 외곽을 뒤졌죠. 하지만 함정이었어요. 좁은 골목에서 3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 그들 중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저는 피했지만 완전히는 못했죠. 왼팔에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였습니다. 왼팔엔 깁스가 감겨 있었죠. 호텔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가스 공급도 끊겼습니다. 주방 가동 불가. 정희 씨가 보낸 메시지였죠.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민준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안드레아의 필체였어요. 창고 위치 밀라노 남부공업지구 17번가. 조심하세요. 미안합니다. 에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드레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가져온 거였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안드레아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들어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옳으니까요. 안드레아가 조용히 말했죠. 저도 밥 한 끼의 무게를 압니다. 제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왼팔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민준 씨, 무리하지 마세요. 안드레아가 말렸죠. 무리가 아닙니다. 저는 재킷을 걸쳤어요. 제가 지키려던 게 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안드레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밥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밥 한 끼를 믿고 빈판 위에 서는 아이들의 꿈이었죠. 수진이가 도시락 뚜껑 열 때마다 짓던 그 미소. 그게 제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45에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본부에 지원 요청 안 하십니까? 안드레아가 물었죠. 안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요원의 임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끝내야 할 일이에요. 병원을 나섰습니다. 빗속이었죠. 안드레아가 우산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밀라노 남부로 향하는 도로,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어요. 창밖으론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공업지구 17번가,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주차된 트럭이 우리 거였어요. 저기 경비가 둘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속삭였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왼팔은 깁스로 고정돼 있었지만 오른손은 자유로웠죠. 여긴 사유지야. 꺼져. 경비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경비가 경찰봉을 꺼냈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20년 요원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경비가 달려들었어요. 안드레아가 소화기를 들고 가로막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지나가게 할 겁니다. 창고 문을 부쉈어요. 안엔 우리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그리고 2000쌀까지. 찾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체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 못하는군요. 한 요원.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났어요. 내일이면 한국 선수들은 굶주린 채 경기에 나갈 겁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한 가지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죠. 밥으로 사람을 살릴 뿐이에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체네이가 막아섰지만 안드레아가 그를 붙잡았어요. 호텔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조리팀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민준 씨, 정희 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죠. 다쳤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빨리 옮깁시다. 식자재를 주방으로 날랐습니다. 깁스를 한 팔로도 쌀가마니를 들 수 있었어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죠. 솥에 불 붙여요. 정희 씨가 외쳤습니다. 파란 불꽃이 솥 아래서 솟구쳤어요. 쌀을 씻어 안쳤죠.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6시, 도시락 100개가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완벽했어요. 선수촌으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수진이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끝까지 먹여 살린다고. 그날 오후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5개를 휩쓸었어요. 수진이는 피겨 여자 싱글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죠. 시상대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먹여 살린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우리를 봤어요. 밀라노 시민들이 호텔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라치에, 그라치에, 감사하다는 외침이었어요. 타국 선수들도 왔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도 제대로 먹었어요. 노르웨이 선수가 말했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가 옆에 섰어요. 해냈네요, 민준 씨. 우리가 해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첸웨이가 보였습니다. 군중 뒤편에서 썩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첸웨이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밥으로 사람을 살릴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밤이 됐어요. 밀라노 시청사의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한식 축제가 열렸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폐막식이 열리던 날, 밀라노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는 호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솥들은 이미 다음 파견지로 보냈죠. 주방엔 정희 씨와 조리팀이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제 일은 끝났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죠. 어디로 가세요? 모릅니다. 저는 웃었어요. 본부에서 연락 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제 일이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안드레아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안드레아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제 할머니가 쓰시던 모카포트예요.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죠.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안드레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밀라노 공항, 출국장은 귀국하는 선수들로 붐볐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곤 달려왔어요. 선생님, 그 아이가 목에 걸린 금메달을 보여줬죠. 이거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실력이야. 나는 그저 밥만 챙겨줬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죠. 선생님이 챙겨주신 그 밥 한 끼가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저 멀리 호텔 건물이 보였어요. 벌써 다른 손님들로 채워지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본부였어요. 다음 임무 파리 올림픽 사전 답사. 출국 즉시 이동 바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었던 거죠. 기내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밀라노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 한국의 도시락 앵커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을 지킨 그들의 이야기.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영웅이 되려던 게 아니니까요. 그저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론 구름이 흘러갔어요. 석양이 밀라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프닝 때 봤던 차가운 새벽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가방 속 모카포트를 만져봤습니다. 다음엔 어디서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까요? 서울행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또 다른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어줄 따뜻한 밥 한 끼를 말이죠. 가세요. 안드레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트럭이 빗속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정희 씨였어요. 민준 씨, 발전기 구했어요. 시민들이 도와줬어요. 저도 식자재 찾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3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아침 도시락 배달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죠.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